지역의 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시선집중 광주.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 프로듀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선집중 광주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과연 정치권은 뭐하고 있었냐라는 국민들 비난도 거셉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일찍 경선 룰을 확정하고 선거인단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당은 아직 후보를 뽑을 당내 경선 룰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박지원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지금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은 이 연장을 거부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권한대행으로서 그들의 변호사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요구와 역사를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뭐 했냐 이런 국민들의 그 비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때까지 지금 야당이 이렇게 다수인데 왜 이걸 막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국회법의 구도를 설명드리더라도 네.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적극.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와 국민의당은 선 총리 후 탄핵, 먼저 총리를 바꾸고 탄핵을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께서 혁명적 상황으로 탄핵만 시키면 되지 무슨 총리를 바꾸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했지만은 과거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의장은 외국에서 테러가 났는데도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의장은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비상사태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비상사태가 아니고 당 사당의 원내대표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먼저 황교안 대행이 당연히 수사기간 연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 책임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선 총리 후 탄핵을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부해버린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직권상정을 기피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탄핵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좀 신중하게 가자. 또 그날 선 총리를 선임하자. 이 의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의 어떤 행보인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사다 이렇게 나와 있고 추위했다면서도 계속 이 특검 연장을 외쳤던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면서 지금 안 하는 이유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 정의화 의장은 외국에서 테러가 났어도 국가 비상사태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는데 엄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요구인 지금을 비상사태로 보지 않는 그러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시국관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어떤 교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저희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당내에서 강력하게 좀 더 정세균 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나 보죠? 저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지만은 정세균 의장이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특검법을 야사당이 지금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라도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없는 특검법 개정안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정세균 의장의 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쪽으로 많은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글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얘기를 해봤지만은 지금 현재 이 탄핵 정국에서 국회에서 지난 12월, 1월, 2월 국회까지 어떠한 개혁 입법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특검 연장도 못 이루어낸다고 하면은 네. 촛불이 잘못하면은 국회를 향해서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가 정세균 의장의 이런 행보 스탠스에 더 더불어서 지금 야당이 강력하게 좀 더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지금 거대 그 정당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약한 게 사실이에요. 도대체 현장에서 그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약한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본질적인 이유는 저희 국민의당으로서는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하고 철야 농성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어제는 나주 중흥 리조트에서 우리 3당의 죄송합니다. 우리 당의 네. 새 대통령 후보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저 이렇게 넷이 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톡쇼도 하고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도 가졌지만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 현재로서 숫자에 있어서 가장 앞선 이 더불어민주당의 좀 더 적극적인 행보가 이 지금 상황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미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몸조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날카롭게. 지금 국민의당 내부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경선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이 경선에 관련한 이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지금 룰조차 이렇게 확정되고 있지 않는 상황.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신생 정당이고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이제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이 새 후보들의 대표자와 우리 당의 간부들이 대선 경선 룰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새 후보, 특히 손학규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본인들의 좀 더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갈등이 표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당연히 그러한 룰을 만드는 데는 갈등보다는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건강한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실무자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개입할 단계는 아닙니다. 만약 그게 지지부진하다고 하면은 또 갈등이 심하다고 하면은 지도부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경선들이 더 적극적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은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실무선에서 충분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내놓고 조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 경선 룰에 있어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조정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앞으로의 국민의당의 행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